누가 뭐래도 이번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직선거 위반 사건은 국민의 공직자 선출권을 빼앗은 정말 사법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보훈 행정처장님 나오실 때마다 말씀이 달라지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들은 누가한테 물어봐도 이 부분은 대법원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을 받는 거예요. 소장님, 예, 아까 오전에 말씀하시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님이 독립지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지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독립조사이자 또 정치인이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법제편찬위원장이자 그러니까요. 또 특별재판부 부장이자 또 제 말씀 대법원장이자 말씀 해보세요. 맞죠? 예, 여러 가지 재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재판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적어도 거기서 아까도 이제 위원님 지적이 있었던 것처럼 특정 재판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김병로 가인 선생도 명확하게 밝힌 바가 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시철 법무연수 원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법관들도 교육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교육을 할 때 판사 여러분 대법원에서 1년에 수만 건의 대법원 상고심이 있는데 원칙이 전압이다. 소부에서는 외회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법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알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있어요? 알고 있고 실제 제가 강의를 많이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 사건도 일이 아니고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도 가르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한테 사전 지시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사법연수원에서는 직접적으로 예 아니로만 말씀하세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구조에 관련해서 제가 만났던 법관들은 가인 김병로 선생을 다 존경한다고 말했어요. 예? 저도 김병로 선생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고 제가 그분의 자선 그 책을 읽어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이승만의 헌법 파괴, 대통령의 헌법 파괴에 정면으로 맞서서 상권 분립을 지켜내려고 했어요. 1952년에 이른바 발췌견을 했죠. 대통령 자기가 이승만이 직선제로 자기 정권을 연장하려고 하자 그때 국회에 나오셔서 김병로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김시철 원장님 아세요? 저는 그 부분에서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때 이승만 정권이 발췌견하면서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벌이고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소환 주장은 법률적 헌법에도 없는 규정이다. 무엇보다도 절차도 없다. 이렇게 해서 상권 분립 국회를 지켜냈고 그 후에 2년 후에 또 이승만이 종신 집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4.4.5입 개헌을 했습니다. 그때 김명도 선생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도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처장님도 아세요? 저도 책은 읽어봤지만 말씀 주십시오. 그때 그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김병로 4.4.5입 개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보세요. 수학에는 애누리가 없다. 4.4.5입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했어요. 저는 김병로 선생님 지금 살아오셔서 처장님이나 법관님들 보고 나면 정말 부끄러우실 것 같아요. 아니 왜 윤석열 12.3 내란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못 하시고 서부지방법원이 침탈당했을 때도 한 말씀도 못 하시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원장님이 했습니까? 제가 이제 원장님이 한 말씀을 했어요? 제가 대법원장님과 여러 대법관들의 뜻을 제가 처장님 잠깐 계세요. 예. 지금 처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대법원장 어디 가셨습니까? 오전에 계셨는데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셨습니까? 김병로 대법원장이 오면 정말 통탄을 노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은 사법권을 지키고 상권 분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헌법주의자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독립투사였고 뭐 편찬위원장 이렇기 때문에 이분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게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관례 유신 이후에 관례가 나오시는 관례가 없다고 그러는데 정말 관례를 따른다면 처음 나오신 이 김병로 대법원장이 따라야 되죠. 저는 정말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문을 보면서 정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 또 법원 행정처장님이 원칙이 전압이고 외가 소부다 말씀하신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법원 저작부 7조 해석을 보니 그렇게 해석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수만 건의 사건을 99.9%는 소부에서 하고 1년에 법원에서 벌어진 거 보니까 1년에 2건, 많아야 5건 정도는 전압에서 하는데 5번은 하는데, 그러면 원칙이 어디 갔습니까? 잠깐 한인석 교수님 나오셨으면 이거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예, 교수님. 네, 한인섭입니다. 교수님은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명로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대 대법원장 김명로 대법원장님은 헌법을 무시하려고 하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맞서서 대법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헌법을 지키기 노력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김명로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자제의 입장을 유지했지만 헌법을 파괴하는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직접 할 때는 헌법 해석의 이름으로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회를 통해서나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님이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 국회 증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비교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우리 이제 1952년에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말을 듣지 않고 개헌에 반대하니까 정치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국회의원 소환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김명로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정인으로 모셔서 선서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고 헌법상의 근거가 없고 절차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국회의원 소환 운동의 열기를 싹 없애버리고 헌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사의 개헌에 대한 것을 아까 보여주셨듯이 국회에 와서 발언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헌법을 파괴하는 굉장히 부당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대법원장의 의사가 헌법을 수호하는 의사에서 볼 때 4.4.5 개헌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여기다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친구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안. 아니 아까 박준택은 많이 드렸어요. 네, 가능한 짧게 마무리 답변해 주십시오. 예, 뭐 그러겠습니다. 저는 12월 3일의 국면은 박준택은 많이 모두 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헌법기관으로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될 시간이었습니다. 국회는 잘 입증했고 행정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재판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침묵했습니다. 그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사법부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침묵한 것은 잘못이고, 아까 법관 서부지법 침탈에 대하여 지금 대법원에서 의사를 표현했다고 했는데 표현한 게 맞는데 그 정도의 침탈을 당하면 대법원장 현장을 바로 가야 됩니다. 가서 우리 직원들과 법관들을 격려하고 흔들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은 움직이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5월 1일은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야 될 때는 움직였고 움직여야 됐을 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에 대해서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